카메라를 저쪽으로. 빨리. 저 장면을 놓치면 안 돼. 항저우 아시안게임 쇼트트랙 결승전. 마지막 코너를 앞둔 순간이었습니다. 중국의 에이스가 마지막 스퍼트를 올렸고 관중석은 귀가 찢어질 듯한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중국의 우세가 확실해 보이는 그 한국 선수들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패색이 짙은 상황에서 그들은 왜 웃고 있는 걸까요? 중국 현지 방송 아나운서가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건 명백한 도발입니다. 저들이 우리를. 하지만 그들의 미소는 계속됐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까지, 시상대에 오르는 순간까지, 은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까지, 그리고 그날 밤 전 세계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동 주파수 채널 수희입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한 영상을 매일 올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만큼 의미 있는 사연들만 엄선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고 행복하게 사연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BBC 스포츠부 에단 브라운입니다. 15년차 스포츠 전문 기자로 수많은 국제 대회를 취재해왔지만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제게 특별한 의미로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이 보여준 잊을 수 없는 순간 때문이었죠. 경기 시작 2시간 전, 저는 선수 대기실 근처에서 각국 선수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중국 선수들은 자국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여유로워 보였고 일본 선수들은 평소처럼 조용히 준비에 몰두하고 있었죠. 그런데 유독 한국 선수들의 모습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개인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은 서로를 끊임없이 살피며 작은 조언을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선수들의 눈빛이었어요. 긴장감 속에서도 강한 자신감이 느껴졌달까요? 워밍업이 시작되고 저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빙판 위의 움직임은 마치 물 위를 스치는 제비처럼 자연스러웠어요. 15년간 빙상 종목을 취재해왔지만 이런 움직임은 처음 봤습니다. 특히 코너링 기술은 정말 경이로웠죠. 물리적 한계에 도전하는 듯한 각도로 빙판을 가르는 모습은 보는 이에 숨을 먹게 했습니다. 경기 시작 직전 선수들이 마지막 준비를 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다른 나라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컨디션을 체크하는 동안 한국 선수들은 서로의 장비를 꼼꼼히 점검해주고 있었거든요. 이런 게 바로 팀워크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드디어 결승전이 시작됐습니다. 첫 바퀴부터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어요. 중국의 홈이점을 무시할 수 없었지만 한국 선수들은 흔들림 없이 자신들만의 레이스를 펼쳐나갔습니다. 특히 마지막 두 바퀴에서 보여준 전략은 정말 압권이었죠. 놀라웠던 건 그들의 호흡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함께 춤을 춰온 무용수들처럼 서로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읽어내며 경기를 펼쳐나갔어요. 마지막 코너에서의 극적인 순간, 한국 선수들은 완벽한 팀워크로 중국의 공세를 막아냈습니다. 결과는 은메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보통 금메달을 놓친 선수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데 한국 선수들의 얼굴에는 오히려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거든요. 그것도 어색한 미소가 아닌 진심으로 기쁜 듯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빙판 위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뻐하는 선수들의 모습. 그들의 미소는 단순한 기쁨 이상의 무언가를 담고 있었어요. 마치 오랜 여정 끝에 도달한 깨달음 같은 것이 느껴졌달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포착한 그 순간이 뜨거운 논란의 중심이 될 거라는 것을.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미소야말로 진정한 스포츠 정신의 상징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왜 그들이 그토록 환하게 웃을 수 있었는지 그 진정한 이유를 찾아 나선 제 여정이 바로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경기가 끝난 직후 저는 전에 없던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관중석에서 들려오는 한국 팬들의 함성이 경기장을 뒤흔들었거든요. 다른 나라 팬들이 자국 선수들의 메달색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때 한국 팬들은 마치 금메달이라도 딴 것처럼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분명 은메달인데 왜 저렇게까지 기뻐하는 걸까? 더구나 개최국 중국의 기세에 밀려 금메달을 놓친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들의 환호성에는 단순한 메달의 가치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관중석의 한 노신사의 모습이었어요. 약 70대쯤 되어 보이시는 그분은 눈시울을 붉히시며 자랑스럽다 늘 연신 외치고 계셨죠.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분은 30년 전 한국 쇼트트랙이 시작될 때부터 응원에 오신 팬이셨다고 해요. 경기장 곳곳에서는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다른 나라 팬들이 주로 자국 선수들의 이름을 연호할 때
한국 팬들은 대한민국을 외치고 있었죠. 마치 선수 개개인이 아닌 하나의 팀으로서 그들을 응원하는 것 같았어요. 미디어석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한국 선수들의 인터뷰를 듣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자신들의 성과를 자랑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며 머리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얼굴에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가 남아 있었죠. 한 선수가 한 말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웃을 수 있어요. 메달의 색깔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보여준 투지와 노력이니까요. 15년간 수많은 선수 인터뷰를 해왔지만 이런 대답은 처음이었어요. 다른 기자들도 저와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프랑스의 한 동료는 한국 선수들의 태도가 마치 승리한 것 같다며 의아해했고, 독일 기자는 이해할 수 없는 미소라고 중얼거렸죠. 하지만 저는 그 미소 속에서 뭔가 특별한 의미를 느꼈습니다. 그때 중국 관중석에서 불편한 기운이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일부 관중들이 한국 선수들의 미소를 가리키며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작은 술렁임이었지만 점점 그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저 웃음이 우리를 조롱하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제가 본 한국 선수들의 미소는 결코 조롱이나 도발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오히려 깊은 존중과 겸손함이 담겨 있었달까요? 특히 중국 선수들과 포옹하는 모습에서는 진정한 스포츠맨십이 느껴졌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해서 그날의 광경을 떠올렸습니다. 빙판 위에서 보여준 완벽한 팀워크,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투지, 그리고 결과에 상관없이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그 자신감. 분명 이 모든 것의 근원에는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날 밤, 저는 한국 쇼트트랙의 역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스포츠 기사를 넘어 그들의 미소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세상에 전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취재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BBC 본사를 비롯해 전 세계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 선수들의 미소가 국제적인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웨이보에서는 관련 해시태그가 1시간 만에 3억 뷰를 돌파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즉시 현지 통역의 도움을 받아 중국 SNS의 반응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댓글들은 대부분 부정적이었어요. 한국 선수들이 우리의 승리를 조롱했다. 의도적인 도발이다. 아시안게임의 스포츠맨십을 훼손했다. 등의 비난이 쏟아졌죠. 심지어 일부 누리꾼들은 한국 선수들의 과거 경기 영상까지 파헤치며 불편한 장면들을 모아 편집한 영상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논란이 순식간에 국제 뉴스로 확대됐다는 점이었어요. 러시아 타스 통신은 스포츠 외교 갈등의 조짐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고, 프랑스의 한 스포츠 전문지는 한국의 논란적인 승자의 미소라는 표현을 써가며 이슈를 부각시켰습니다. 심지어 국제빙상경기연맹 ISU까지 나서서 공식 입장을 표명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모든 선수의 감정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상호 문화적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는 애매한 입장을 내놓았죠. 이 발표는 오히려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논란이 된 영상을 계속 돌려보면서 느낀 건데, 한국 선수들의 미소는 시상대에 오르기 전부터 계속됐다는 거였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한 직후, 준비 운동을 할 때도, 심지어 경기 전부터 그들은 계속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이건 분명 단순한 도발이나 조롱과는 거리가 먼 뭔가가 있다고 직감했죠. 더 깊이 파고들수록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과거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영상을 찾아보니 한국 쇼트트랙 선수들은 금메달을 따도 실격을 당해도 비슷한 미소를 지어왔더군요. 이건 분명 그들만의 특별한 문화이자 철학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을 발견했어요. 한국 선수들의 미소는 항상 팀 전체가 공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개인전에서도 마치 단체전처럼 서로를 격려하고 축하하는 모습. 이건 분명 우연이 아닌 그들만의 특별한 팀 문화였을 겁니다. 중국 SNS의 반응을 더 자세히 분석해보니 흥미로운 패턴이 보였어요. 부정적인 댓글의 대부분은 경기를 실제로 보지 않은 사람들이 올린 것이었습니다. 반면 현장에서 직접 경기를 본 관중들의 후기는 달랐어요. 한국 선수들의 투지에 감동받았다. 패배를 인정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적지 않았죠. 여기서 또 하나의 특이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을 비난하는 댓글의 절반 이상이 같은 IP에서 올라왔다는 분석 결과를 봤어요. 이른바 여론 조작의 가능성이 제기된 거죠. 스포츠 경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전 세계 스포츠 역사를 취재해온 제가 보기에
이번 논란은 꽤나 이례적이었어요. 보통 스포츠에서 미소나 웃음이 문제가 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오히려 승리 후에 과도한 세리머니나 상대를 비하하는 제스처가 문제가 되곤 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순수한 미소가 이렇게 큰 논란이 된 건 처음 본 일이에요. 결정적인 단서는 현장에서 만난 한 원로 체육인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미소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전통이에요. 우리는 과정을 즐기고 노력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왔죠. 그래서 결과에 상관없이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찾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이 논란의 본질이 단순한 문화적 차이를 넘어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스포츠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 나아가 삶을 대하는 철학의 차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생각은 저를 더 깊은 취재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저는 한국 대표팀에 공식 인터뷰 요청을 보냈습니다. 사실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이런 예민한 시기에 외신과의 인터뷰를 수락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단 하루 만에 긍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그것도 언제든 편한 시간에 와주세요라는 여유로운 답변과 함께요. 선수촌에 도착했을 때 처음 마주한 건 훈련 중인 선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직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인데도 그들은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웠던 건 은메달을 딴 선수들과 다른 선수들이 전혀 구분되지 않을 만큼 모두가 한마음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만난 건 팀의 주장이었어요. 그는 제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차분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웃는 건 메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빙판 위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 과정 자체가 자랑스럽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두 번째로 만난 젊은 선수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받아온 특별한 정신교육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훈련할 때마다 과정 중심 사고를 배워요. 코치님들은 메달보다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베테랑 선수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는 20년 가까이 국가대표로 활동해온 선수였어요. 저희 미소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90년대만 해도 한국은 빙상 강국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웃으면서 도전했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겁니다. 코치진과의 대화는 또 다른 차원의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쇼트트랙만의 독특한 훈련 철학을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는 선수들에게 완벽한 경기가 아닌 완벽한 노력을 가르칩니다. 메달은 그 노력의 부산물일 뿐이에요. 진정한 승리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죠. 팬들의 이야기는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30년 넘게 한국 쇼트트랙을 응원해온 한 노신사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메달의 색깔로 선수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빙판 위에서 보여주는 투혼과 열정, 그걸로 충분해요. 그래서 우리도 함께 웃을 수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 만난 어린 팬의 말도 잊을 수 없습니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그 아이는 순수한 눈으로 말했어요. 우리 선수들이 웃는 게 왜 나쁜 거예요? 저는 그 웃음 때문에 힘을 얻어요. 다음에 제가 힘들 때도 저렇게 웃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더 깊이 취재를 하면서 한국 쇼트트랙의 독특한 문화도 발견했습니다. 선수들은 매일 아침 마음 일기를 쓴다고 해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기록하고 그것을 팀원들과 공유하는 문화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승패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진정한 성장의 의미를 되새긴다고 하더군요. 은퇴한 선수들의 증언은 또 다른 차원의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건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 모든 준비와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 그래서 결과에 상관없이 당당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에서 저는 진정한 강자의 여유를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국가대표 트레이너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한국 쇼트트랙의 미소는 100년의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시작된 빙상 스포츠의 역사, 한국전쟁 이후의 재건 과정,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는 항상 웃으면서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이 미소는 우리의 자부심이자 정체성인 거예요. 이 모든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미소는 단순한 표정이 아닌 그들의 철학이자 정신이었던 거예요. 승리나 패배를 넘어선 더 큰 가치, 바로 인간의 존엄성과 노력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던 겁니다. 한국의 쇼트트랙 역사를 파헤치면서 저는 믿을 수 없는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처음 한국이 쇼트트랙을 시작했을 때는 실내 링크장조차 제대로 없었다고 해요. 1980년대 초반 선수들은 한겨울에도 새벽 4시면 일어나 야외 스케이트장에서 훈련했다고 합니다. 얼음이 녹기 전에 훈련을 마쳐야 했기 때문이죠. 더 놀라웠던 건
초창기 선수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당시에는 전용 훈련장은커녕 제대로 된 장비도 없었다고 해요. 스케이트 날을 직접 갈아야 했고 보호 장비도 충분하지 않아 크고 작은 부상이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한 홀로 지도자는 넘어지면 피가 나도 붕대만 감고 다시 훈련했다며 당시를 회상하시더군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1986년 아시안게임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때 처음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했는데 당시 선수들은 훈련장이 없어서 주차장에 물을 부어 얼려가며 연습했다고 해요. 외국 선수들은 최신 장비로 실내에서 훈련할 때 한국 선수들은 맨바닥에서 기초 체력을 키웠던 겁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는 더 극적인 이야기가 있었어요. 쇼트트랙은 당시 시범 종목이었는데 한국은 그때까지도 제대로 된 실내 링크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선수들은 한여름에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임시 훈련장에서 구슬땀을 흘렸죠. 그 결과 시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적을 거두며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90년대 초반의 이야기는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이 처음으로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따기 시작했을 때 외국 선수들은 한국의 기술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선수들은 그런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훈련했고 결국 그들만의 독특한 기술을 개발해냈죠. 한 은퇴 선수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우리의 강점이 됐죠. 없으니까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만의 새로운 길을 찾아냈으니까요. 이 말에서 저는 한국 스포츠 정신의 진수를 발견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 쇼트트랙은 세계 최강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 자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철저하게 기본을 다지고 새로운 기술 개발에 매진했죠. 우리가 정상에 있다고 해서 편해진 적은 없어요. 오히려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죠. 라는 한 코치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팀 코리아라는 개념이었어요. 한국 쇼트트랙은 단순한 개인 종목이 아닌 하나의 팀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고 서로의 기술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들어왔죠. 이런 문화가 지금의 강력한 코리안 파워를 만들어냈다고 해요.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쇼트트랙은 또 다른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기술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한국은 이에 대응해 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어요. 우리는 항상 한 발 앞서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가 우리를 따라잡으려 할 때 우리는 이미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죠. 최근에는 과학적 트레이닝도 도입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훈련 분석, VR 기술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등.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정신력을 가장 중요시한다고 해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결국 빙판 위에서 승부를 결정하는 건 선수의 마음가짐이라는 말이 특히 와닿았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취재하면서 저는 한국 쇼트트랙의 미소가 가진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표정이 아닌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도전과 극복의 역사였던 거예요. 빈손에서 시작해 세계 최강이 되기까지 그들은 항상 웃으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웃을 수 있는 것이었죠. 취재를 마무리하며 제 노트북에 마지막 문장을 적어내려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훈련장 한켠에서 어린 꿈나무들이 연습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얼굴에도 선배들과 같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이 미소는 대를 이어 전해지는 한국 스포츠의 정신이었던 거예요. 취재 과정에서 만난 모든 증언들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야외 빙판에서 훈련하던 선수들도, 90년대 세계의 벽을 넘어서던 선수들도, 그리고 지금 세계 정상에 선 선수들도 그들은 모두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승리의 미소도 패배의 미소도 아닌 자신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미소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원로 지도자의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빈손으로 시작했지만 절대 빈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이 말 속에는 한국 스포츠의 정수가 담겨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했을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누구보다 강했다는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한국의 스포츠 문화에는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라는 개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개인 종목인 쇼트트랙에서조차 팀워크를 강조하고 서로의 성장을 돕는 문화를 만들어왔죠. 이런 문화가 바로 그들의 미소 속에 녹아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웠던 건 이 미소가 가진 전염성이었어요.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외국 선수들도 한국 선수들과 교류하면서 점차 그들의 미소를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유럽 국가들은 한국의 훈련 방식과 함께 이 정신적 측면도 배우려 노력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한 젊은 선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미소는 세계와 소통하는 언어예요. 이 미소 속에는 우리의 역사와 노력, 그리고 꿈이 담겨 있거든요. 실제로 최근 국제대회에서는 한국 선수들의 미소를 코리안 스마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하나의 문화적 상징이 된 거죠.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날 빙판 위에서 본 미소는 결코 도발이나 조롱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한국 스포츠 정신의 결정체였습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도 포기하지 않았던 투지, 물질적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키워온 열정, 그리고 승패를 떠나 노력의 가치를 인정하는 성숙함, 이 모든 것이 그들의 미소 속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이 미소가 단순히 스포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 미소에서 희망을 발견한다고 해요. 우리도 어려움 속에서 저렇게 웃을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한 학생의 말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논란은 잠잠해졌습니다. 오히려 많은 나라들이 한국 선수들의 미소가 가진 진정한 의미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국제 스포츠 협회에서는 이를 진정한 스포츠맨십의 표본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죠. 한국의 미소는 이제 세계 스포츠 문화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한국 대표팀 감독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웃을 겁니다. 이 미소 속에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담겨 있으니까요. 그의 말처럼 한국의 미소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빙판 위에서, 그리고 그 너머에서 더 밝은 미래를 향해 계속해서 빛날 것입니다. 세계의 스포츠 역사를 취재해온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미소는 단순한 표정이 아닌 인류의 도전 정신을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상징이라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해질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